뱃사공의 외침이 늪지대를 울려 퍼집니다. 그의 외침, 로드니가 그를 둘러싼 수렁을 가로질러 퍼져나갑니다. 친구의 이름을 부르자 반복된 외침에 놀란 새들이 꽥꽥거리며 날개를 퍼덕입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나면 다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아무 소득도 없고 로드니는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지 한 달 정도 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수색을 포기했습니다. 경찰들조차도 뱃사공에게 그의 친구가 아마도 비틀거리다가 늪의 타케타크 물에 빠져 진흙은탕 밑에서 익사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더 잔인한 사람들은 뱃사공이 미신을 믿는다고 조롱하며 어쩌면 로드니가 늪에 복수심에 찬 영혼에게 잡혀 먹혔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뱃사공은 친구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작은 배로 늪을 샅샅이 뒤지며 모든 구석까지 찾겠다고 결심합니다. 배는 큰 파이프, 오래된 하수구 입구로 떠내려갑니다. 그 하수구는 오물을 늪에 쏟아냅니다. 냄새가 끔찍합니다. 뱃사공은 입과 코를 스카프로 가려 그나마 조금 보호받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이곳 냄새는 100만 배 더 심했을 겁니다. 그는 파이프를 지나며 손전등 빛을 아래로 비추고 다시 한번 로드니를 부르며 소리칩니다. 그의 목소리가 오래된 금속관을 따라 울려 퍼지다가 다시 희미한 메아리로 사라집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색을 계속하려던 순간 그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는 곁눈질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본 게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쥐나 더러운 파이프에 둥지를 튼 다른 동물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뱃사공은 몇 주째 늪을 수색 중입니다. 로드니가 다쳐서 몇 마일 안에 유일한 은신처인 이곳에 비바람을 피하려 숨어든 건 아닐까요? 천으로 입을 가린 채 깊게 숨을 들이쉰 뱃사공은 딩기에서 크게 한 걸음 내디뎌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변색된 물이 그의 부지 옆을 흘러갑니다. 뱃사공은 손전등을 들고 좁은 통로를 지나 더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로드니의 이름을 외칩니다. 하수구 안의 정막을 깨고 혹시라도 이 안 어딘가에서 악어를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하수구 악어가 도시 전설이라 여겼지만 비늘 같은 무언가를 발견하자 생각이 바뀝니다. 손전등 아래 그는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는 파충류가 항상 허물을 벗는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건 벗겨진 게 아닙니다. 마치 찢긴 것 같습니다. 무엇이 악어의 가죽을 찢을 수 있었을까요? 무언가가 그를 향해 바스락거리며 다가오는 소리에 그는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그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손전등 불빛에 한 인물이 비치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 좀비처럼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로드니입니다. 뱃사공은 안도의 물결을 느끼며 친구를 한 번 더 부릅니다. 그리고 로드니가 갑자기 터져버리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뱃사공은 충격에 말문이 막히지만 곧 고통스러운 공포의 비명을 지르며 손전등을 떨어뜨립니다. 손전등이 하수관을 굴러가며 로드니의 잔해에서 기어나오는 무언가를 비춥니다. 수많은 것들입니다. 파이프 천장에 빽빽이 늘어서 곤두서 기다리는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동물이 근처에 있음을 감지합니다. 새로운 숙주입니다. SB 재단의 격리 절차에 따라 SB-751로 지정된 유기체는 밀폐 용기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 1세제곱미터 공간 안에서 유기체가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은 습도가 유지되며 SCP-751에 먹일 영양분이 매일 용기 안에 주입됩니다. 하지만 격리 실패이 발생할 경우 이 기생 생명체는 더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먹잇감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재단 직원들은 이 생명체를 장기 포식자라고 부릅니다. 별명이 시사하듯 SCP-751은 통제되지 않을 경우 주로 동물과 인간을 가리지 않고 내장을 먹이로 삼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SCP-751은 몸무게가 약 2kg에 불과하며 명확한 형태가 없습니다. 즉, 숙주에 기생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 변칙적인 기생충의 무정형 몸체는 젤라틴과 같은 점성을 가진 미지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창백한 흰색의 표면 대부분을 가로지르는 붉은 혈관이 있습니다. 재단 연구원들과 기생생물 전문가들이 면밀히 조사한 결과 SCP-751의 혈관에는 실제로 혈액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혈액이며 게다가 훔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혈액을 분석한 결과 기생충의 이전 숙주들로부터 모은 혈액이 혼합되어 있으며 여기에 다양한 화학물질이 첨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CP-751의 전체 화학 성분은 재단 연구원들에 의해 분석되어 문서 751 셰프시에 기록되었습니다. 기생충 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추가 물질들은 여러 마취제와 면역 억제제와 성질과 기능이 유사합니다. 쉽게 말해 이 생물체는 감각, 특히 통증을 마비시키거나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자체 화학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이나 기타 침습적 의료 시술을 받는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과 유사하며 생물이나 사람의 면역 체계를 억제할 수 있는 다른 화학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체 내에 존재하는 이물질, 특히 세포 수준에서 감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확인 세포를 항체가 공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학에서 면역 억제제는 종종 신장, 간, 심장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서 이식된 장기를 거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에게 투여됩니다. SCP-751의 정확한 기원은 재단에서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생충의 표본은 습한 환경, 특히 염분 농도가 낮은 자연담수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재단이 SCP-751을 발견한 다른 지역으로는 늪지대, 열대우림, 하수구 등이 있으며 이 유기체는 생존을 위해 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이 없으면 이 기생충은 탈수로 인해 최대 12시간 이내 결국 죽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일부 재단 연구원들에게 SCP-751 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유기체이며 현재의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진화했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론들은 다소 그럴듯한 것부터 완전히 기이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한 연구원은 SCP-751 이전에 문서화되지 않은 선사시대 박테리아 생명체의 진화적 후손이거나 혹은 드물지만 치명적인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의 기존 균주에서 유전적으로 분화된 존재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SCP-751의 기원에 대한 가능성 있는 설명은 또 다른 연구원에 의해 반박되었습니다. 그는 간식 시간을 포함해 1시간 35분 동안 발표를 진행하며 다른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 번째 연구원에 따르면 SCP-751은 외계에서 기원한 아메바와 유사한 유기체로 박테리아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그 유기체는 운석 위에 있었고 그 운석이 군사위성과 충돌하면서 궤도가 바뀌어 운석과 위성 모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에 캘리포니아주 아버빌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이 발표 도중에 또 다른 직원이 일어나 발표 중인 연구원을 꾸짖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대신 SCP-751이 실제로 냉전 시기에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군사 실험의 결과라는 세 번째 근거 없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발표 중인 연구원은 자신이 그 부분을 곧 다룰 예정이었다고 반박하며 자신의 이론 전개를 방해한 직원을 꾸짖었습니다. 두 사람의 언쟁은 결국 격렬한 주먹다짐으로 번졌고 고위 연구진이 개입해야 했으며 보안팀이 결국 싸움을 말려야 했습니다. 재단 인사부는 이후 언쟁을 벌인 두 직원을 임시 안식 휴가에 배치했으며 실제 이상현상 연구 대신 영화를 너무 많이 시청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SCP-751, 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기생생명체라는 개념은 표본에서 발견된 화학물질들로 인해 약화되는 듯합니다. 사실 SCP-751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자연 발생 화합물보다는 인공적으로 만든 약물에 훨씬 더 가까운 마취제와 면역 억제제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최근 재단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SCP-751 이 사실 유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타당성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재단의 관련 조사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변칙적인 기생생명체를 정확히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단은 SCP-751을 만든 범인으로 여겨지는 여러 잠재적인 관심단체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기생충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유전학과 생명공학 지식을 정확히 누가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SCP-751, 이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될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이론이 그 행동 양식, 특히 인간 생물학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볼 때 그럴듯해 보입니다. 행동, 특히 운동 기능 측면에서 SCP-751은 팔다리, 뼈, 근육 조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움직임 능력을 보여줍니다.
충분한 양의 물에 노출될 수 있다면 SCP-751 개체는 숙주를 찾기 위해 하수관이나 수도관을 포함한 다양한 지형을 스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주목할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기생충들은 건조하고 모래가 많은 지역을 통과할 수 없으며 오랜 시간 동안 염수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관찰과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재단 연구원들은 SCP-751 기생충 이 어떤 형태로든 후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감각기관이 없더라도 이들은 인간의 숨과 땀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산화탄소와 옥탄호를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SCP-751 개체들이 잠재적인 포유류 숙주를 산행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적합한 숙두를 찾아내면 SCP-751 기생충은 동물이나 사람이 잠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마도 대상의 느려진 호흡을 감지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은 잠잘 때 이산화탄소를 덜 내뿜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SCP-751 개체는 수분이 풍부한 서식지에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먹이 섭취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형태 없는 변칙 유기체가 목표물 위로 미끄러져 복부에 자리 잡으며 시작됩니다. 이들은 젤라틴 같은 몸을 둘러싼 보호막이 거의 없기 때문에 SCP-751은 숙주의 몸을 효과적으로 속여 삼투 과정을 통해 목표물의 피부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SCP-751을 무해한 액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피부의 자연스러운 다공성 특성으로 인해 기생충이 숙주에게 들키지 않고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의 혈관에 있는 마취제가 퍼지게 됩니다. 이 화학물질의 마취 및 수면 유도 특성 때문에 숙주는 진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초기 흡수 과정에서 깨어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SCP-751 기생충이 숙주에 성공적으로 달라붙어 피부를 통해 몸속으로 흡수되면 그 다음에는 매우 불쾌한 섭식 과정이 이어집니다. SCP-751의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다가 이미 늦은 뒤에야 알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더욱 소름 끼칩니다. 현재로서는 이 기생충의 섭식을 막거나 심지어 늦추는 방법조차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숙주 안으로 들어간 이 생물체는 위 속에 머무르며 스스로의 형태를 변형시켜 위장벽을 따라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위장벽은 음식 소화에 필요한 효소와 위산을 생성하는 특수 조직층입니다. 대상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막은 후 SCP-751 기생충은 스스로의 형태를 변화시켜 숙주의 위와 유사한 구성과 기능을 모방합니다. 이를 통해 숙주는 여전히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하고 정상적으로 소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SCP-751은 자신의 존재가 들키지 않은 채 숙주 몸속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적응 과정은 보통 약 2-3시간 정도 걸리며 이것이 기생충이 잠든 피해자를 노리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마취제의 영향도 있어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기 어렵게 만듭니다. 숙주가 다시 깨어난 후에는 SCP-751 기생충에 감염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남지 않으며 따라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감염된 피해자는 이후 3-4일 동안 자신이 SCP-751 개체의 숙주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내게 됩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기생충은 이미 피해자의 위를 소화시키며 먹이를 섭취하기 시작합니다. 명심하세요.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위가 서서히 용해되면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고 심지어 피해자가 쇼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지만 SCP-751의 독특한 생리 구조는 사라진 위를 모방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표적의 소화기관을 먹어치울 때 발생하는 통증이 감지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SCP-751의 자연분비 마취제 때문입니다. 또한 SCP-751의 면역 억제 특성은 숙주의 면역 체계가 몸 안에 있는 이물질을 감지하고 그것을 공격하기 위한 항체를 생성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기껏해야 SCP-751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험자들은 체내에 존재하는 마취제로 인한 약간의 피로감과 감각 둔화 외에는 거의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SCP-751은 숙주의 위와 소화기관을 성공적으로 소화한 후 자신의 질량을 늘리기 위해 이 내부 장기를 흡수하면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평균적으로 장만해도 최대 15ft, 약 4.5m까지 길 수 있으며 평균적인 위는 길이 약 12인치, 약 30cm, 가장 넓은 부분의 폭이 약 6인치, 약 15cm 정도입니다. 이 추가된 질량으로 SCP-751은 숙주의 몸 전체로 퍼져나가며 더 많은 내부 장기를 먹어치워 자신의 질량을 늘리고 추가적인 팽창을 촉진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장부터 시작해서 이 기생충은 간으로 이동한 다음 신장으로 옮겨가며 이후에는 점차 폐까지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각 장기가 성공적으로 소화된 후 위에서 했던 것처럼 SCP-751은 자신의 성장하는 일부 질량을 변화시켜 소화된 각 장기의 형태, 구성, 기능을 완벽하게 모방합니다. 이러한 내부 장기 섭취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마취제를 방출하고 항체에 의해 거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역 억제 화학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SCP-751은 희생자의 장기를 계속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내부 신체 기능은 SCP-751에 의해 수행되며 SCP-751은 자신이 먹은 장기들을 모방합니다. 이 과정은 인간 희생자의 경우 보통 약 한 달 정도 걸리며 SCP-751이 더 큰 동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약간 더 오래 걸립니다. 이 한 달간의 섭식 과정이 끝나고 숙주의 모든 장기가 기생충에 의해 소비되면 SCP-751 개체는 원래의 젤라틴 형태로 되돌아가며 숙주의 장기를 먹으며 축적한 질량 덕분에 훨씬 더 커진 상태가 됩니다. 섭식 과정은 느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전체 장기를 모방하던 상태에서 무정형의 무척주 동물로 되돌아가는 과정은 거의 즉각적으로 몇 분 이내에 일어납니다. 물론 지금까지 SCP-751 이 장기를 모방함으로써 내부 신체 기능이 유지되어 온 숙주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SCP-751의 구조 밀도가 크게 낮아지고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 현상은 숙주의 몸이 더 이상 SCP-751을 내부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일어나며 결국 숙주의 몸이 팽창하게 만듭니다. SCP-재단의 관찰에 따르면 이것이 SCP-751 감염에서 가장 지저분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피부는 탄성이 한계에 이를 때까지 늘어나며 성장하여 훨씬 커진 SCP-751 기생충이 방출되면서 피부가 터집니다. 숙주에게 남는 것은 뼈와 찢어지고 과도하게 늘어난 피부 그리고 많은 피뿐입니다. 결국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숙주의 장기를 먹고 몸속을 쓸데없이 잔혹하게 헤집는 이 교활한 순환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많은 기생생물과 마찬가지로 SCP-751의 주요 생물학적 목적은 번식이며 이는 고갈된 숙주의 몸을 뚫고 나와 발생합니다. 피해자의 장기를 섭취하면서 기생충의 몸에 쌓인 과도한 질량은 10개에서 20개의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할됩니다. 이 각각의 조각은 완전히 독립된 개체이며 새로운 SCP-751 표본으로 분류됩니다. 이 분할이 일어나는 순간 새로 생성된 기생충들은 습한 지역으로 끌려가며 새로운 서식지를 향해 미끄러지듯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도달하면 새로운 숙주를 사냥하기 위해 기다리면서 민물에 노출되어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순환이 반복됩니다. 한동안 SCP-재단은 SCP-751의 실질적인 의학적 활용 방안을 찾으려 했고 재단의 한 과학자가 실험의 일환으로 표본을 변형시키기 위한 요청을 했습니다. 기생충이 주변 장기를 먹지 않고 오직 하나의 장기의 기능과 구성만을 영구적으로 모방하도록 속일 수 있다면 SCP-751 이 장기 기증자 부족 문제의 잠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생충은 신체 기능을 재현하면서 거부 반응 위험이 없어 SCP-751 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이상적인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재단의 승인을 받은 과학자는 SCP-751 표본의 여러 가지 변형을 시도하며 장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식욕과 본능을 억제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생물학적 기능을 특정해서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과학자는 자신이 특별히 개발한 사이버네틱 임플란트를 통해 SCP-751 표본의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해킹 방법을 찾아냈다고 믿습니다. 재단은 이후 다른 변칙개체와의 실험으로 인해 여러 주요 장기 부전이 발생해 현재 재단 의료시설에서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D계급 인원에게 개조된 기생충 표본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첫 번째 실험으로서 이것은 대체로 가혹한 시험 대우로 여겨지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받습니다. 처음에는 개조된 SCP-751 표본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며 영향을 받은 D계급 환자를 위해 새로운 심장, 폐, 간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과학자는 특수 임플란트를 통해 기생충의 성장을 관찰하며 그것이 환자의 손상된 장기만을 동화하고 대체하고 있을 뿐 아직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소수의 장기는 먹지 않는다는 점을 기록합니다. 환자는 의식을 되찾고 생명 유지 장치에서 분리됩니다. 1시간도 안 돼요. 그는 정상적으로 기능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보음이 울릴 때까지.
환자는 일반 D계급 인원들에게 다시 합류한 후 갑작스럽게 아드레날린 수치가 급상승하는 것이 관찰됩니다. 의료진이 평가하러 가고 보안 요원이 다른 D계급의 방해를 막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어지는 상황을 목격합니다. 강화된 SCP-751 이 숙주의 장기를 성공적으로 먹은 후에 일어나는 팽창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과학자가 기생충에 강한 강화 덕분에 그것은 환자의 몸이 갈라지기 시작해도 몸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쇼크와 출혈로 뇌가 정지된 후에도 숙주 몸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이어지는 것은 보안 요원들이 인간과 기생충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생물을 제압하려고 분투하는 격리 파기 사태입니다. 연이 순간 하이브리드 근처에 불운하게도 있었던 모든 인원들은 촉수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 촉수를 통해 SCP-751 기생충의 젤라틴 같은 형태가 희생자의 몸속으로 침투하여 유기체가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마취제를 방출하지 않은 채 몇 초 만에 모든 내부 장기를 분해하고 흡수합니다. 하이브리드는 액체질소 용기를 장착한 보안 요원들에 의해 격리 및 무력화되며 생명체가 완전히 얼어붙어 강화된 몸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 동결됩니다. 재단 고위 관계자들은 격리 파기로 인한 사망자 수를 감수할 수 있는 손실로 간주합니다. SCP-751을 인간 장기 이식에 사용하는 추가 실험이 곧 계속될 예정이며 그로부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Dr. Bob Patreon을 확인해 오늘부터 주니어 연구원이 되세요. Dr. Bob 파일에서 신체 수학자 SCP-5172 같은 다른 영상을 시청해보세요.